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새로운 분을 모시고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애널리스트로 데뷔한 지는 얼마 안 되기는 했는데 업계에서 좀 잘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업 담당하고 있는데 그에 걸맞게 또 조선 종목을, 해외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저희 어떻게 읽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좀 생소한 종목이기는 해요. 한번 들어보시면은 재밌고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종목일 것 같아요. 네, 소개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LS증권에서 조선업종 그리고 운송업종 담당하고 있는 이재혁 연구원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라는 조선소입니다. 그렇게 사실, 있는 거군요. 제가 그동안 뭐 자료를 쓰는 톤은 대체로 다 약간 조금 펀더멘탈 많이 보고 약간 조금은 그래도 보수적인 톤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천하제일 해주대회가 약간 좀 단기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그래서 제 업종 안에서 좀 급등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제 뭐 미국 항공주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고민 좀 하다가 조선으로 가자, 진격의 조선으로 가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핀칸티에리라는 이탈리아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밀라노 보르사 이탈리아나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주가가 급등했다가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받는 양상 보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탈리아, 노르웨이, 미국, 루마니아 등등에 걸쳐서 18개의 조선소 갖고 있고요. 주로 이 회사가 만드는 거는 군함이랑 크루즈선 만듭니다. 국내 조선소들은 주로 뭐 컨테이너선이나 LNG 캐리어 같은 상선들 많이 만들고, 이제 특수선들 그리고 해양 플랜트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여기는 조금 독특하게 크루즈선이 좀 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8년도에 노르웨이의 바드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여기도 조선소인데 이쪽에서 이제 뭐 오프쇼어 플랜트들이라든지 해상 풍력 설치와 관련한 그런 특수 목적의 선박들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 역시도 지금 확보하고 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럽 쪽에서 앞으로 군함 부문에 관련해서 지금 뭐 유럽 자강론이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대두되면서 추가적으로 군함에 대한 발주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수혜 역시 조금 노려볼 만하다. 두 번째로는 이 회사가 미국의 조선소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선소를 3개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이미 미국 해군에다가 계속해서 전투용 함정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 해군발 신규 함정 수주, 그리고 이미 수주 받았던 것들을 인도하는 그런 실적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팬데믹 이후로 혹시 차장님께서는 크루즈 여행 다녀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저도 언젠가는 가보고 싶은데 네, 크루즈 여행 시장이 팬데믹 때 한번 크게 조금 부진했다가 최근 들어선 다시금 우상향 궤도로 올라왔습니다. 크루즈선 시장에서 좀 꾸준하게 수요 확대와 노후선대 교체 발주를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실 수가 있겠고, 이익 추세 역시도 완연하게 조금 올라와주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봐주시면은 이제 뭐 유럽 자강론이 대두되면서 군함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유럽에서 GDP 대비해서 방위비 지출, 요건 이제 저희 방산 담당 최정환 연구원이랑 좀 얘기를 해서 도움을 좀 얻었는데, 이제 지금 뭐 한 서유럽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데들도 1%대 한 중반 정도 쓰더라고요. 근데 요번 지난달에 EU 재무장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총 8천억 유로 규모로 대규모 방위 지출 확대 계획이 좀 제시가 됐습니다.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1.5%, 여기서 그러니까 3% 정도까지만 올린다라고 해도 6,500억 유로 정도, 여기에다가 뭐 세이프라고 해가지고 방위비 대출 프로그램 같이 이렇게 좀 정책적인 어떤 방위 사업에 대한 지원안들이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 속에서 뭐 수혜는 당연히 불보듯 뻔한 상태다라고 보고 있고, 이 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9월 달에 DPP 2024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는 항공모함도 건조한 적이 있거든요. 캐보어호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더해서 뭐 신형 전투함이나 구축함 같은 어떤 해군 해양 역량 전반에 걸쳐서 다 강화를 추진하는 내용들이 이번 계획에 포함이 됐는데, 핀칸티에리가 이 계획안 속에서 가장 크게 조금 수혜를 보는 회사입니다. 뭐 신형 전투함 프렘 2보 요거에다가 우리나라도 왜 KDDX라고 해서 차세대 이지스함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는 DDX 내척 수주할 예정이고, 뭐 신형 잠수함 그리고 군수 지원함까지 되게 다양한 군함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회사다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뭐 수주와 실적이 계속해서 고르게 우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25년, 26년 전망 역시도 밝습니다. 넷인컴 기준으로도 24년도부터 완연하게 이제 흑자 전환이 됐고요. 이비타 기준으로도 올해 내년 거치면서 계속해서 하이 싱글까지 이비타 마진 레벨이 좀 올라가는 양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핑칸티엘의 신규 수주가 지난해에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2연대 왔었던 크루즈선 수주와 뿐만 아니라 함정에 대한 수주 레벨 역시도 24년도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제가 자료에다가는 포함을 안 했는데 앞서서 이 DPP 프로그램을 에서 확실하게 발주가 나오는 건들이 있는데 어차피 시장의 플레이어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FID, 그러니까 계약 체결을 안 했어도 이 회사에서 소프트 백로그, 소프트 뉴 오더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가이던스도 줍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거 대비해서 한 20% 정도는 더 수주에 대한 잔고 레벨이 더 열려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익가시성 역시도 대단히 밝은 상태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대부분의 군함 포트폴리오를 건조해본 이력이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가 위스콘신에 3개의 조선소를 갖고 있어요. 뭐 마리네트 마린, 베이십 빌딩, 에이스 마린 이렇게 3개 가지고 있는데 USS 프리덤 LCS-1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연안 전투함이라고 있습니다. 이 연안 전투함을 16척을 이제 로키드 마틴사랑 요게 그 32척짜리 프로젝트인데 로키드가 짝수호를 건조하고요. 여기 핑칸티에리가 이제 홀수를 건조를 해서 뭐 LCS-1, 3, 5, 7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연안 전투함 프로젝트 하고 있고, 요거가 끝나고 나면은 컨스텔레이션 클래스 프리깃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10척에 55억 달러 규모로 프리깃함 계약을 했는데, 요게 이제 미 해군의 신형 함정입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소들도 지금 뭐 미주에 진출을 하면서 신규 함정에 대한 수주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미주 안에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야드를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수주를 받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앞으로 조금 생산과 인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미 해군 역시도 이 회사를 계속된 어떤 파트너로서 데리고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국내 조선소들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저희 조선업종 안에서 대단히 좀 기대하고 있는 이벤트인데, 미국에는 반스톨레프슨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스톨레프슨 법이 이제 저희들끼리 뭐 8679 법안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미국 또는 괌에 모항을 둔 해군 선박의 정비, 수리, 유지, 보수 등을 미국이나 괌 이외의 조선소에서 수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미국의 신규 함정을 수주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중국과의 해상 패권 경쟁에 있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291척의 미 해군 함대를 355척까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노후 선대들을 조금 밀어내는 부분을 저희가 같이 고려를 했을 때 굉장히 좀 메가톤급 프로젝트가 될 예정이고, 그에 관련해서 근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조선업의 밸류체인 자체가 굉장히 크게 무너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미 상원의 마이클이랑 존 커티스 의원이 최근에 이 내용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2가지 법안이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이라는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미 해군이 함정 또는 선체 및 상부 구조물의 주요 부품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 대신에 이 외국이라 하면 나토 회원국 혹은 인도태평양 국가에 위치한 상호방위 협정 국가, 이렇게 조금 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국내 조선소들로 하여금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혜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요. 핑칸티에리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미국뿐만 아니라 뭐 루마니아나 이탈리아나 전 세계에 다 이렇게 조선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동안은 이 회사도 사실 미주 안에 있는 조선소 뭐 베이십 빌딩 같은 야드들이 납기 대비해가지고 빠르게 선박을 못 갖다 주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뭐 이탈리아에 있는 야드에서도 추가적으로 미 해군의 함정을 건조해서 인도할 수 있을 만치 이 반스톨레프슨 법이 새롭게 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열어둘 수 있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도 시점이 생각 이상으로 빨라지면서 이 회사의 실적 추세 자체가 더욱더 이제 호라이즌을 더 짧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빠르게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해안 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군에 관련한 내용을 그냥 코스트 가드, 해안 경비대 쪽으로 같이 조금 이어온 내용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제가 방위 사업에 관련한 내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는 사실 전 세계에서 거의 뭐 제일 가는 크루즈선 건조 조선소입니다. 크루즈 시황을 잠깐 저희가 짚어보고 가면
팬데믹 때 기억하시겠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여행 시장이 다 멈췄으니까 크게 한번 세게 우하향을 했었어요. 급락세를 보였었고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다가 지난해부터는 완연하게 다시금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조금 올라오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런 상태다 보니까 요 크루즈선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사실 크루즈 시장을 자세히 이제 평상시에는 트래킹은 안 하는데 여기는 침대 숫자로 저희가 오더북을 따집니다. 이게 1000 vs 이게 그래서 전 세계 모든 크루즈선에 침대가 몇 개나 있냐. 네, 이런 형태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침대 숫자를 놓고 봤을 때 오더북 레벨이 지금 한 17만 개 정도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리 크루즈선의 탑승률이 한 106% 정도 되는데 19년도에 107%였으니까 경상적인 수준 내지 초과 수요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 그리고 이건 아이들 캐패시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놀고 있는 선박들인 거죠. 네, 아이들 캐패시티 역시도 1.6%까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시황 자체가 대단히 좀 견조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량 자체도 25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리 크루즈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들에게 있어서 25년은 완연한 이익 턴어라운드의 어떤 개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역시도 저희 왜 글로벌 조선업이 다 같이 좀 턴어라운드를 세게 하게 된 계기도 이제 저희가 환경 규제의 영향이었잖아요. 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이 환경 규제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 회사 핑칸티에리 같은 경우에는 뭐 2030년대까지 오더북 라인을 쭉 깔아놓고서 계속해서 수주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발주하는 회사들이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이나 카니발 같이 대단히 좀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좀 발주를 내고 있고 발주사 포트폴리오 역시도 대단히 다양한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 크루즈선 수주한 조선소들 랭킹인데요. 핑칸티에리가 뭐 거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환경 규제 강화 추세에 의해서 저희가 뭐 요번 4월달 다음 주에 이제 MEPC 83을 통해서 저희 중기 결합 조치, 그러니까 27년 이후의 환경 규제에 대한 내용들도 한 번 더 얘기가 나올 거고, 지금 현행 시행 중인 CII 레이팅이라고 해서 이게 탄소 배출 량을 이제 선박의 운항 대비해가지고 그리고 선박의 사이즈 대비해가지고 이제 매기는 건데, 요게 매년 기준이 강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D등급을 3번 연속 받거나 2등급을 받게 되면은 시정 조치를 하거나 스크랩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조금 강력한 환경 규제 조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크루즈선 시장은 절반의 선봉량 이상이 20년이 넘어갔어요. 선령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25년 정도를 통상적으로 어떤 선박의 사용 연한이라고 봤을 때 대부분의 선박들이 이제는 좀 스크랩을 앞두고 새롭게 새로운 선박으로 대체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또 수요는 열심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크루즈선 시황 역시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관련해서는 환경규제 주요 지표들 EEDI, EEXI, CII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뭐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EEDI랑 EEXI는 이론상의 스펙 시트를 가지고서 환경 규제를 넣는 거고요. CII는 IMO DCS라고 하는 어떤 탄소 배출량 측정 장비를 전 세계 모든 선박에 달아요. 단 다음에 이 선박이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는가를 1년 동안 측정을 해서 그 다음 해에 등급을 매기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조금 차이가 난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탈리아 핑칸티에리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기대하고 있는 바는 이제 저희가 뭐 부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쭉쭉 좀 날아가 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뭐. 되게 매력적인 종목인 것 같아요. 요새 또 핫한 조선의 방산까지 낄 수 있는 거라서. 근데 좀 몇 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뭐냐면은 이게 마진율 보면은 네. 지금 OPM 5% 채 안 되는 수준, 26년도까지 개선되더라도 거기에 MPN 같은 경우는 2%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시장 컨센서스가.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마진율이 어느 정도까지라고 봐야 돼요? 이게 사실은 국내 조선소들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을 보통 저희가 LNG 캐리어 같은 게 한 척에 3천억이 넘거든요. 그런 거 정도 되어야지 저희가 영업이익률 더블 디짓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에서 사실은 영업이익을 미드 싱글 정도까지만 조금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열리거든요. 크루즈 같은 것들은 그 안에 들어가는 막 온갖 이제 비싼 것,
어떤 사치적인 자재들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어떤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대한 부분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 조선업종이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선박을 수주했을 때의 그 수주 가격에 대비해가지고 들어가는 예정 원가들이 대단히 조금 세게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테크주처럼 막 이렇게 더블 디짓을 얘기한다든지 하이 싱글 이상을 얘기한다든지 하기가 조금은 이제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팬데믹 때 저희가 조금 수주 발주가 좀 쉬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막 도크에다가 공격적으로 물량들을 올리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인도를 개시한 상태니까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는 추세를 저희가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나. 사실 펀더멘탈이 비싸기는 해요. 펀더멘탈 대비해서 지금 PBR이 벌써 2배를 넘어갔잖아요. 네, 그렇죠. 네, PER도 뭐 거의 30배가 넘어가고 이런 상태인 기업이다 보니까는 저도 이 종목을 할지 그냥 제 섹터에서 조금 더 편안한 선택지를 고를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았다가 공격적인 걸 해보겠다가 결론인 거죠? 뭐 말씀드리자면 약간 못 먹어도 고이 느낌으로 네, 그냥 뭐 근데 또 국내 조선소들에 비하면은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조금은 낮긴 하거든요. 국내 조선소들은 다들 지금 PBR을 뭐 현대나 한화 같은 기업들은 뭐 4배, 5배를 받으니까요. 근데 물론 국내 조선소들은 확실한 프리미엄 요인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상선을 안 하잖아요. 근데 국내 조선소들은 컨테이너 붐, LNG 붐, 다시 컨테이너 붐, 이 슈퍼 사이클을 세게 한번 돌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줄 만한 여력은 있습니다만 뭐 이제 일종의 사실 천하제일 해주대회라는 게 저한테는 약간 좀 도파민 대회라는 느낌을 받아들여졌어서 해외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도파민을 찾아보자라는 관점이라고 하면 그죠. 관심 종목 저희 취지에 맞게 관심 종목에 딱 추가해 놓을 만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마진율에 이어서 조금 하나만 더 물어보면 이제 19년도 이럴 때 19년 이후에 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크루즈 여행 못 갔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발주도 없었을 거고 도크가 비워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많이 이제 인도가 시작될 정도면 어느 정도 차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팬데믹 이후에 크루즈 선사들의 재무 여력이 중요했잖아요. 결국은 발주가 나온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쉬었다가 이제는 수요가 올라올 것 같으니까 발주를 넣자라는 개념인데 결국은 자본이 조달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카니발이 일전에 한번 주가가 튀었었어요. 팬데믹 전후에. 그래서 왜 주가가 튀냐라고 봤더니 있는 배를 부수기로 해서 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해군 회사인데 자기네 영업자산을 부셔서 주가가 오른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곤궁했던 거죠.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들 선사들의 재무 여력이 조금씩 올라오는 추세로 접어들고 나서야 이제 신규 계약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핑칸티에리 같은 경우에도 밀트 시점들이 25년 물량들보다는 26년, 27년, 28년 넘어가면서 확실하게 많아지는 추세를 저희가 오더북 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저희가 25년도도 25년도인데 26년, 27년 넘어가면서 좀 완연하게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추세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저희가 일반론적으로 이 IFRS 회계 기준 하에서는 조선소들이 그 공정 진행률 기준의 매출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특수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막 갑자기 비싼 레이더 달면은 매출에 확 인식되고 약간 이런 식이 많아요. 근데 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선박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2개로 나누잖아요. 일반 이제 물에 뜰 수 있게 하는 헐사이드, 그 위에 탑사이드 이렇게 나누는데 헐사이드 위에 탑사이드 올리는 과정에서 막 사치스러운 내장재들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매출액이 따다다닥 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은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매출액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긍정적으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진이 있다. 이렇게 조금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비싸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그렇죠. 네. 애매하긴 하지만 그렇죠. 사실 여행 수요나 이런 게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뭐 충분히 글로벌리 리테일 단에서의 어떤 소비 여력 자체가 조금 감쇄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것 때문에 최근에 미국 항공주들도 조정이 되게 세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게 숫자를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행 수요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나라는 리테일 경기가 꺾여도 여행 경기가 안 꺾여요. 그거는 맞아요. 밥 끊고 여행 갑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테일 경기가 꺾이면 확실하게 여객이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그런 차이가 아무래도 미국은 좀 그 출장 수요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제가 좀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건 역시 미주 안에서 요 만스톨레프슨법이 개정되게 됐을 때 이 회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컨스텔레이션 클래스 프리깃 같은 주요 선종들에 대해서 내지 추가적인 군함 발주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오더북에 있는 군함들을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이탈리아 등지에 있는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여력조차도 저희가 열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 기대라고 해야 되겠네. 기대할 수 있는 근거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 상태다.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핫한 조선 업종의 방산까지 가미가 된 이런 재밌는 종목을 가져와 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엔딩 멘트가 있는데 종목 이름을 얘기를 해주면 제가 이제 관심 종목 추가라고 하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핑칸티에리 관심 종목 추가.